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 금지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생애 첫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들어보셨죠? 이는 고용 안정망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많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즉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이나 부상, 통근곤란, 배우자 동반 이주, 사업장애 폐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역동성이 강조되면서 첫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정책적 접근 방식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가 첫 직장을 얼마 다니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도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실업급여의 혜택을 통하여 다음 구직을 하는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생애 처음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몇 가지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력 형성 초기 단계의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자신의 적성이나 미래 비전에 맞춰 첫 직장을 선택하지만 현실과의 괴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성급하게 재취업하거나 부적합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퇴사에 한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에게 충분한 탐색기간과 제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더 적합한 직업을 찾고 경력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단순 일시적인 실업급여 지급을 넘어 장기적인 인적 자원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직된 고용제도는 인력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산업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에 대한 제한적인 실업급여 지급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도전이나 경력,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첫 직장의 경우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직업적 만족도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인 경력 탐색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근로자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과감하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재교육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독려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 불안정 시대의 새로운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입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는 특정 직업군을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키는 등 노동시장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근로자들은 스스로 능동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첫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는 이러한 자기주도적인 경력,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직업 경로를 조정하고 평생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도전 과제와 우려사항 또한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실업급여 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여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급자 수가 증가하여 기금 지출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거나 기금 고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덕적 해이와 오남용 가능성입니다. 생애 처음 퇴사라는 조건이 부여되더라도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쉽게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애 처음 퇴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재취업, 활동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는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나 교육훈련 참여 의지가 확고한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자들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들과 자발적 퇴사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수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퇴사라는 제한적인 조건 외에도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정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을 넘어선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재취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연계, 직업상담 서비스 강화, 노동시장 정보 제공 등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고용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만 지급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면 차치 쉬는 비용으로 오용되거나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생애 첫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이자 개인의 경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도덕적 해이 방지책, 그리고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고려와 세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